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식당 창업, 개발이 아닌 장착의 시대. 부제로는 누가 빨리 장착을 시키느냐의 문제라고 한번 좀 주제를 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길을 가다가 개인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부대찌개하고 닭갈비를 같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은 채선당이라고 하는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쭈꾸미 철판볶음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간판까지 채선당 샤브샤브하고 엔드자 붙여가지고 쭈꾸미 철판볶음 이런 식으로 간판을 써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테이블 가운데에 큰 불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메뉴들을 하나씩 장착하면서 살아남는 식당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 식당에 파는 메뉴들로다가 소위 말해서 좀 옷으로 따지면 좀 깔맞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메뉴들을 좀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집은 전문점이다, 이렇게 전문점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게 그렇게 전략을 짰던 거죠. 만일에 갈비집이라고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저녁에는 갈비구이를 팔고 점심에는 갈비구이를 많이 안 먹으니까 갈비탕을 점심 특선으로 내놓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구워 먹는 갈비하고 갈비탕에 넣는 갈비하고는 갈비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건데도 일단 명칭상 갈비라는 이름이 똑같고 또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집은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구나, 이런 인식이 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갈비 양념을 개발을 하고 갈비탕 육수를 개발하고 그것을 고객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요. 영업이 끝나면 우리 집만의 메뉴를 또 계속해서 만들고 개발하고 직원들끼리 품평회를 하고 하나의 메뉴가 그 집에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그거를 손님들에게 팔았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안 통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품평회까지 완벽해도 이건 너무 맛있어서 잘 팔린다 해서 딱 출시를 했는데 또 안 팔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 식당들도 사실 이런 개발을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지만 메뉴 개발을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본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류, 전국적으로 물류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좀 경쟁력 있게 배송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R&D예요. 그 메뉴 개발이겠죠. 외식업 본사의 연구 개발이라는 건 메뉴를 개발하는 걸 테니까 물류를 약속된 날짜에 시간에 믿을 수 있는 양호한 상품으로 정확히 배송을 하게 되는 거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그것을 직영점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된 메뉴를 가맹점에 다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이 개발을 혹시 누가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각 회사들마다 실력 있는 셰프들이나 조리 실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건 사실 그분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품을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 식품업체들이죠. 사실 식품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뚜기라든지 이런 데가 식품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의 역할이 만약에 의류업계라고 한다면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컨셉으로다가 어떤 천을 써가지고 이런 디자이너들이 컨셉을 잡고 원단을 정하고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계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주는 건 맞지만 실제 그 오더를 받고 실제 그 만드는 일을 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의류 패턴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을 패턴사라고 일단 부르게 되는데, 만일에 미술계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가수 조영남 씨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 대필 작가라고 하나요? 그렇게 대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연설문도 사실 그 정치인들 생각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화를 시킨 사람들은 그런 그 연설 전문 그 대필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업체들이 사실상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죠.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의류 쪽에서는 디자이너가 유명한 거고 식품 쪽에서는 메뉴 개발 실장이라든지 셰프들이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 그걸 상품화 시키는 거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식품업체들이란 얘기죠. 사실 이 식품업체들이 과거에는 진짜 그 생산만 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였는데 프랜차이즈 업력이 높아질수록 이 식품업체들의
퀄리티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만큼 개발 능력이나 창조하는 능력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능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망하고 생기고를 반복했지만 이 식품업체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수많은 업체들을 거치면서 내공과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샘플만 수천 개가 되고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서 어떤 게 통하고 어떤 게 누구한테 잘 팔리는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젠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그런 식품회사들의 개발 능력은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회사를 능가하게 됐고요. 이미 설비도 갖추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갑질로 최근 몇 년간 시끄러워지면서 이젠 프랜차이즈 회사에 공급을 하는 을이 아니라 내가 직접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버리자, 이런 생각으로다가 진짜 브랜드를 낸 식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해보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들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놈들이 또 우리한테 또 갑이라고 갑질이나 하고 아예 그냥 우리가 그냥 브랜드를 차려버려서 우리가 가맹사업을 직접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회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노하우는 뭐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떼먹는 가맹 본사가 없다 보니까 가맹점에는 아무래도 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식재료들이. 비단 그 식당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뭐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커피 로스팅 기술도 없어가지고 원두를 뭐 미국에서 로스팅 한 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배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그 당시 국내 기술이 시원찮았으니까 그 수입 원두를 써야 된다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다가 갓 볶은 신선한 원두라고 홍보한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뭐 할리스가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유명했잖아요. 맨날 묵은 원두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원두를 직접 볶아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걸 공급을 한다. 사실 이걸로 다 처음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할리스 같은 곳에서 그 신선한 원두를 볶았다고 홍보를 했을 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커피 맛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브랜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로스팅 공장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OEM으로다가 이렇게 로스팅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공장에는 기술이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게 회사들이 많아지고 오더를 많이 받고 계속해서 원두를 뽑고 계속해서 품질을 또 높이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력 있게 공급을 하려면 싸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또 브랜딩을 해서 또 질 낮은 원두도 또 고급지게 또 볶아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기술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가 시작을 할 때 로스팅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고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어요. 커피 맛으로 따지자면 요즘은 사실 뭐 상향 평준화가 되었죠. 퀄리티 대비해서 말이죠. 키로에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2만 원에 받는 거 사실 그 로스팅 업체에서 받게 되면은 1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2만 원에 받는다고 하는 제품들이나 개인 커피숍에서 그 로스팅 공장에서 직접 1만 원에 가져간다고 하는 그 제품들이나 사실 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식품업체들의 제품들은 대부분 이미 검증된 제품들이고요. 가격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리가 간편하게 설계된 반조리 포장이라서 큰 기술 없이도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품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운데 불판이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던 그 부대찌개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메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게 되고요. 점심에 잘 팔리는 부대찌개를 좀 보완해주는 메뉴, 그런 것들, 저녁에 술과 같이 팔면 좀 좋을 만한 것들, 그러면서 불판을 똑같이 이용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닭갈비 철판구이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닭갈비는 부대찌개 사장이 뭐 영업 끝나고 직접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전국에 수십 개 퍼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닭갈비 프랜차이즈 양념으로 버무려 가지고 공급이 된 거고, 살짝 다르긴 하겠죠. 그 원조보다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양념이나 그 닭갈비를 공급을 하는 그 공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퀄리티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직접 받기 때문에 가격대는 더 경쟁력
있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운데 불판이 있는 식당이라면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자주 먹는 오리 철판구이를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시원한 국물로 여럿이서 즐길 수 있는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것들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쭈꾸미 철판구이 양념도 이미 지난 수년에 걸쳐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검증됐던 그런 제품으로 또 받을 수가 있고, 한겨울에 뜨끈하게 소주를 곁들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미 몇 년간 사랑받았던 그 곱창 전골도 원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단일 품목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두 가지 메뉴를 메인으로다가 런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원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부대찌개와 삼겹살을 같이 파는 10번가 고깃집 앤드 셰프의 부대찌개 이런 브랜드도 있고, 닭갈비하고 꼬막 비빔밥을 파는 강촌식당, 아니면 원할머니 보쌈이랑 박간의 부대찌개가 원래 다른 브랜드였는데 지금 콜라보로 합쳐서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고, 걸작 떡볶이라고 하는 떡볶이 브랜드는 치킨이랑 아예 떡볶이랑 합쳐서 가맹 사업을 하잖아요. 새롭게 개발하고 나만의 메뉴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행위들 자체가 요즘은 모두 비용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도 그 비용을 줄이고자 결국 대대적인 그런 R&D 설비와 인력을 갖추기보다는 식품업체를 그런 식으로 10분 활용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비용이 합쳐지면 가맹점은 더욱더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원재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도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외식 자영업을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나만의 음식을 개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요즘처럼 장착하기 좋은 시대에 그 양질의 장착 메뉴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그렇게 장착하면 좋을 만한 메뉴, 또 장착 메뉴들을 양질의 제품을 또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은 향플TV를 통해서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요. 모쪼록 이 영상이 지금 식당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조금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